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RP가 글로벌 기업들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재무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보험과 금융 서비스 대기업 릴라이언스 글로벌인데요. 이 회사는 이번에 새롭게 XRP를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즉 기업 재무 자산에 편입한다라고 발표를 남겼고, 그리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투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 오르내림을 노린 것이 아니라 거래 처리 속도, 확장성, 그리고 이미 검증된 기관 활용 사례를 근거로서 삼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도 코인을 샀다 이렇게 자랑하던 과거랑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게임 블록체인 기업 구미 측에서도 XRP 편입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금액은 무려 우리 돈으로 1,7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단순하게 메인만 한 게 아니라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할로서 집행하는 매수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이게 홍보성 투자는 아니겠죠. 중장기 재무 전략의 일부로서 현재 XRP를 확실하게 전략 자산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 이 회사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요. 최근에 약 1,900만 달러를 추가 조달했고, 여기서 자금 사용처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바로 XRP 매입과 동시에 부채 상환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XRP를 단순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만 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초에도 이미 1억 달러 넘게 XRP 전략 자금까지도 조달을 했다 보니까 꾸준히 확대한 셈인데, 이렇게 보면 업종은 보험과 게임, 에너지처럼 제각각이지만요. 여기서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다 XRP를 단순 결제 코인이 아니라 기업 운영과 재무 전략을 떠받치는 본격적인 인프라로서 본다는 점인데요. 릴라이언스는 보험 플랫폼과 블록체인 사업을, 구미는 게임과 웹3 생태계를, 비보파워는 에너지와 지속가능 인프라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XRP를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XRP가 투자자들이 언제 오르나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실질적으로 편입하는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고, 단기 가격 급등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요, 인프라 차원의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 매입이 바로 내일 가격을 끌어올리진 않을 수 있어요. 구미가 내년 2월까지 분할 매입을 집행한다는 것만 보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긴 호흡의 전략이지 단기 펌핑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면서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기업처럼 현물 위주로서 분할 매수 전략을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는 가격의 자산이 아니라 역할의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거. 글로벌 기업들이 XRP를 재무랑 운영의 언어로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셔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의 파트너사 튠즈가 페이투뱅스 서비스를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통합했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만 1천 개 이상의 은행들이 연결된 국제 메시징 인프라인데요. 매일 수조 달러가 오고 가는 길목인데, 이제 튠즈를 통해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가 사실상 그 길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간접 통합이라는 점인 거고, 리플이 스위프트랑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튠즈는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자사 트레저리 시스템에 리플 페이먼트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즉 은행에서 스위프트, 튠즈에서 리플이라는 이 라우팅 경로가 열렸다라는 거고, 이런 경로 안에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부터는요, 이 글로벌 은행이 굳이 리플넷을 따로 불리지 않아도 기존 스위프트 연결만으로도 리플의 유동성 네트워크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움직이는 방식, 연결성의 힘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규제 쪽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무조치 서원을 통해서 주 인가 신탁회사를 암호자산 수탁기관으로서 인정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화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들어오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합법적으로 막힐 곳이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베이스, 비트고 같은 이런 커스터디 기업들이 SEC 규정을 준수하면서 XRP를 보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내부 리스크 심사에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XRP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 자체가 낮아졌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로의 연결성이 확장이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의 규제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은 XRP는 투기형 코인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어볼까요? 필리핀 은행이 스위프트 라인을 통해서 튠즈랑 연결이 됩니다. 이 은행이 미국 달러를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해외 송금을 처리할 때 튠즈는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해가지고 브릿지 통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RP가 쓰이면은 기존 노스트로서 계좌에 돈을 미리 묶어두지 않아도 되는 거고, 송금 속도랑 비용 효율이 크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누적이 될수록 XRP의 실제 사용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스위프트는 어디까지나 메시징 표준일 뿐 이게 실제 결제 실행은 각 은행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국가별 외환 규제라거나 KYC AML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코리도어에서 XRP가 바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미국 SEC의 무조치 서한 역시도 법률 개정이 아니라 스태프 레벨의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모든 은행이 XRP를 쓴다라고 보는 것은 과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리플 XRP의 정체성이 바뀌는 출발점이 세워지는 것이고, 연결성은 확보됐고요, 규제 명확성도 다져지고 있습니다. XRP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망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구체적인 코리도어 개시 소식,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 규모, 그리고 ETF 연계 흐름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추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XRP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에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향후 한 달 안에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역과 환율, 기술 규제 이런 문제로서 갈등을 빚어왔던 미중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겠죠. 특히나 트럼프가 직접 대두, 콩 같은 무역 품목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 농산물과 원자재 환율까지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이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협력 자체가 성과를 거두게 된다, 달러 강세가 완화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회담이 빈손이라면 어떨까요? 안전자산으로 다시 돈들이 회귀하면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번 이벤트 자체가 이 코인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는 변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트럼프 일가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두바이 트럼프 타워를 토큰화해가지고 누구나 거래소에서 한개 단위로 매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지금 월가가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 바로 RWA 흐름과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초고가 자산의 일부만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시장 참여자가 확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할 규제, 증권성 판단, 체인 토큰 표준, 수익 배분 구조 같은 이런 핵심 설계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정치적인 중심 인물이 직접 나서서 토큰화를 추진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옮겨올수록 결국에 필요한 것은 결제, 환전, 청산, 브릿지입니다. 여기서 XRP의 역할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미 ISO 20022 같은 국제 결제 표준과 연동되고 있고 은행과 기관 네트워크랑 맞닿을 수 있는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죠. 즉 RWA가 커질수록 브릿지 인프라 자산으로서 XRP의 구조적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WLFI랑 XRP의 직접 제휴 같은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흐름 자체가 XRP의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큰 상승을 만들어 왔고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또 최근에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과거 3년, 5년 이 전부터 이어져 있는 역사의 큰 그림들을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합니다. 이 시장을 길게 바라보시면요, 결국에 대부분의 자산은 우상향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없이 흔들리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궤적을 보여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우상향을 얼마나 잘 버티고 또 내 스스로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런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십니다. 단기 조정이 오면은 역시 틀린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함에 손절을 하시고, 반대로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조급함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은 시장이 아무리 우상향을 해도 내 계좌는 그 상승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 심리와 원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여부인 거고, 시장은 언제든지 단기 조정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로서 평균 단가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또 일정한 현금을 항상 보유해서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함 대신에 확률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이어나가는 습관 자체가 필요합니다. 리플 XRP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리플은 과거에도 수많은 조정을 겪으면서도 결국에 새로운 사이클을 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 심리에 흔들려서 시장을 떠난 사람은 상승을 앞두고 기회를 놓쳤지만요, 끝까지 멘탈을 잡고 원칙을 지킨 투자자는 결국에 큰 상승의 보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은 특별한 기법보다도 내 멘탈과
원칙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오늘의 하락은 내일의 반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기회로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 버텨내신 분들만 이 시장이 주는 큰 흐름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관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결국에 우상향의 답을 주지만 그 길 위에서 내가 감정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원칙을 붙잡는지에 따라서 계좌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이 결과를 만들어주더라도 그 결과를 내 계좌에 담아내려면 중간 과정에서 원칙적인 매매 습관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오늘도 단기적인 등락이 흔들리시기보다는 큰 흐름들 믿고 그 과정을 잘 컨트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멘탈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면요, 결국에 시장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보상을 안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에 가장 힘든 순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진짜 기회의 순간일 거예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